브랜딩 어렵게 느껴지시죠? 승무원 인터뷰 교육할 때 썼던 등등 이런 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야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요. 윤데이즈. 안녕하세요, 윤데이즈입니다. 최근 선우용녀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하신 말이 있죠. 역시 사람은 뛰고 봐야 해. 내가 조금 뛰니까 이렇게 불러주잖아? 라고 말이죠. 80대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굉장히 귀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죠. 윤데이즈. 살면서 그런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회사의 직책으로 나를 소개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고 내가 직접 만든 이름으로 나 자신을 소개할 때가 되었다 는 느낌 말이죠. 이처럼 셀프 브랜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하다는 분들 계시죠?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SNS에 뭘 올려야 하지? 사실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브랜딩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3가지는요, 제가 직접 경험한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브랜딩이 훨씬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윤데이즈. 그 첫 번째, 팔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경험부터 찾으셔야 해요. 브랜딩을 시작할 때 가장 흔히들 하는 실수가 무엇을 팔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브랜딩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장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부터 떠올려 보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특정 이야기를 해줬을 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공감하며 빠져들어가며 듣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든지 평소에 관심 분야라서 아주 꾸준히 몇 년 동안 내가 연구해오고 공부해온 분야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얘기를 풀어가도 좋겠죠. 그게 바로 당신의 브랜딩 씨앗이에요. 저도 저의 첫 채널인 케빈 크루 스토리에서 저의 비행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꺼내가면서 채널 콘텐츠들을 쌓아 나갔어요. 외국인 동료가 한국 비행을 좋아한 썰 또는 반대로 싫어한 썰, 처음으로 컴플레인 레터를 받았던 이야기, 회사 합격한 스토리, 그리고 회사를 관둔 이야기 등등 말이죠.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인스타그램으로 자기 관리, 운동 루틴 등을 공유해오다가 브랜딩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받기 시작해서 또 시작한 것이 이 채널이고요. 제가 그냥 그런 질문들을 받은 게 아니라 브랜딩 관련, 특히 퍼스널 브랜딩 관련 공부들을 몇 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쌓아온 컨텐츠들로 보여지니 몇몇 분들께서 그런 브랜딩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신 거죠. 지금의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경험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컨셉을 찾기 전에 표현 방식부터 찾으세요. 사람들은 브랜딩 할 때 자꾸 나의 색깔은 뭘까? 내 캐릭터는 어떻게 설정할까? 등등을 고민하죠. 근데 그 전에 훨씬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지예요. 예를 들어 나는 말로 할 때 편하다면 유튜브라는 표현 방식, 글을 풀어내는 것이 더 명확하고 정리가 잘 된다면 블로그 포스팅 등의 글쓰기로 나를 표현하기, 이미지나 영상이 좋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으로 나를 표현하기,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방식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당신은 어떤 표현 방식이 좋으신가요? 나에게 맞는 표현 방식과 플랫폼을 선정해서 꾸준히 컨텐츠를 쌓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영상 찍는 거 두려워하면서 릴스 찍지 마시고요. 그저 내가 잘할 수 있고 나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저의 경우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어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떠드는 걸 선택한 거죠. 물론 강의할 때보다 카메라 앞에서 혼자 떠드는 게 100배는 더 힘들긴 해요. 지금도요. 윤데이즈. 표현 방식은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나를 표현하는 방식 이꼴 브랜드의 골격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 마지막 3번째,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고 싶나요? 브랜딩은 결국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인지시키느냐, 나를 어떻게 기억시키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건 제가 승무원 인터뷰 교육할 때 썼던 방식인데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싶은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외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 가치관, 생활 루틴 등등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브랜딩된 나라는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외모를 가졌으며 어떤 가치관, 어떤 말투, 행동 습관을 가졌나요?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나요? 윤데이즈. 그리고 현재 나의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브랜딩된 나의 이상적인 모습, 이 사이에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갭을 메꾸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정보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많은 유튜브 보셨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피드들, 틱톡 컨텐츠들, 핸드폰을 덮고 나면 어떤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이렇게 정보는 볼 때뿐 돌아서면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경우 기억이 오랫동안 지속되죠. 사람들은 감정을 기억해요. 그 사람 영상 보면 위로가 돼. 되게 건설적이고 단단한 느낌이야. 진짜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져. 등등 이런 감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야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먼저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주고 싶은지. 저는 컴퓨터 앞에 붙여놨거든요. 나를 방문한 사람들이 돌아갈 때 가지고 갈 감정들. 희망, 동기부여, 벅참, 도전의식, 힐링, 긍정감정,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로망 심어주기. 컨텐츠를 만들 때 이 포스트잇을 참고해서 구독자님들께 어떤 감정을 전해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해요. 저는 제가 지속가능한 자기 관리와 인생에서 나다운 선택의 상징으로 기억되길 바래요. 그래서 영상 톤도 메시지도 음악도 그 감정에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채널을 보면 힐링이 돼. 동기부여가 돼. 뭔가 항상 얻어가는 느낌이야. 그게 바로 브랜딩입니다. 윤데이즈. 아마 브랜딩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실 테니까 브랜딩 하고는 싶은데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내가 가진 경험담, 그리고 나다운 표현 방식 찾기,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감정, 이것만 잘 정리해도 당신은 이미 브랜딩의 70%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브랜딩의 씨앗이 있습니다. 말하고 쓰고 나누고 피드백 받고 그러다 보면 나만의 느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브랜딩이죠.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당신만의 언어를 찾고 싶다면 그 여정 저랑 같이 걸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브랜딩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